대전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중학교하고 이제 고등학교 차이를 얘기를 하면요. 제일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교과서를 읽는 거는 이제 하위권이고요. 중하위권이고. 요 교과서 대신에 이제 자습서를 봅니다. 자습서. 그 자습서를 7번 정도 읽으면 나중에 평가 문제집이나 아니면 기타 공부를 할 때 바탕이 되기 때문에 자습서 7번 보는 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는 평가 문제집은 요 똑같은 거 나오는데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풀고 틀린 거 다시 풀고 해설 보면서 다시 푸는 이렇게 3번 정도 보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 문제집을 보는 것까지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학교 프린트나 아니면 인강교재나 이제 교재를 본 다음에 인강을 들으시는 거예요. 교재를 본 다음에 교재를 다 보고 인강을 보시는 거예요. 학교 프린트하고 학교 기출 문제도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중학생 공부로 어느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는 여기에 이제 중학생은 여기에 심화를 합니다. 심화를 하는데, 고등학생은 여기에서 이걸 다 하고 기본서를 합니다. 그럼 기본서는 뭐냐? 기본서랑 참고서가 있는데요. 참고서는 각 모든 출판사의 내용이 조금씩 모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 참고서가 O2, 과학 같은 경우는 기본서일 경우도 있는데, 수학 같은 거는 개념원리, 바이블, 정석 이런 걸 기본서로 합니다. 이렇게 기본서를 한 다음에 이 과목별로, 갈래별로 기초 이론서가 있습니다. 국어는 나비효과라든가 독해의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떠먹는 국어처럼 떠먹는 거 문법, 독해의 기술은 비문학, 나비효과는 문학 개념, 이렇게 해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에다가 기본서에다가 문제풀이 집을 풉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법책, 어법을 튼튼해야 되니까 문법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어 단어장, 그 다음에 문법, 어법책, 영어 단어장, 그 다음에 독해책, 이 정도. 그래서 듣기책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국영수가 이렇게 기본서가 있고, 탐구 과목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참고서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집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급에 따라서 본인의 문제집을 이렇게 2권 정도 풀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2등급에서 1등급이 차이가 되면 여기다가 1등급 만들기, 일품, 블랙라벨, 고쟁이 이런 것처럼 1등급 전용 문제가 있고, 거기다가 4점짜리 전용 문제가 있고, 거기다가 아주 어려운 것만 나오는 인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중학교 때 공부를 하시면서 나는 고등학교 대비로 심화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자습서 끝내고 평가 문제집 끝난 다음에 학교 기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참고서나 기본서를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정시용이고, 이게 이제 수능을 보는 용이고, 수시용으로 한다면 요거에서 이제 많은 무한 문제, 실전 문제 풀이를 해야 되고, 실전 문제 풀이를 이렇게 하다가 더 진전이 되면 이렇게 1등급용 문제집까지 풀으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수능 기출 문제, 그 다음에 3월, 6월, 9월 이렇게 수능 기출 문제를 풀고, 여기다 3, 6, 9월 하는데 이건 평가원 모의고사라는데 이 평가원 모의고사도 풀고, 여기다가 각 인강 강사들의 커리도 보게 되고, 인강 강사의 커리 플러스 여기에다가 고3 때는 수특과 수능 특강과 이렇게 간단하게 갈래별로 나오고 문제 간단하게 있습니다. 이론 설명 있고 문제 있습니다. 수는 수능 완성해가지고 문제만 있습니다. 요거까지도 푸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공부하는 양이 중학교 때는 이 정도만 돼도 상위권을 가는데, 고등학교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려야 되니까 이 부분을 빠르게 공부하는 이거를 보통 시험 기간에 4주를 하는데, 이걸 미리 땡겨서 하고 이 부분을 시험 기간에 4주를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여기에 이제 1등급 되어 있는 이거를 일찍 선행을 하거나 아니면 일찍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거를 꾸준하게 하고
또 다시 여기로 가서 마무리 정리까지 하셔야 고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중학교에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수학은 최대한 많이 나가셔야 되고, 수학을 볼 때 중학교랑 다른 게, 중학교는 한 5번 정도 보면 점수가 나오는데, 수학을 10번 이상, 한 권의 책을 10번 이상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 풀고, 이거 어려운 거 풀고 해서 요거를 10번 이상 풀어갖고 정리까지 다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등급마다 이렇게 3등급, 2등급, 1등급 책들, 그 다음에 더 고난도 책들, 이렇게 등급마다 쭈르륵 책자가 한 10권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부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수학을 최대한 많이 해놓고, 그 다음에 영어 문법책을 사가지고 문법책을 여기에 있는 영어 문장을 10번 이상 읽은 다음에 문법 공부 시작하고, 영어 단어장을 사서 여기에 있는 문장을 10번 이상 반복해서 독해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독해를 한 다음에 영어 단어도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비 효과, 독해의 기술, 떠먹는 국어뿐만 아니라 국어를 모르면 기본적인 이론이 되는 것들이나 문제풀이 방식이 되는 것들을 여러 번 해야 이게 틀이 잡힌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식으로 영수, 국어, 영어, 수학, 그죠? 그 다음 국영수하고 탐구 두 과목을 하게 되는데, 보통 그 다음에 한국사를 하게 되는데, 중3 때 한국사 최대한 정확하게 다 해놓든지, 수학은 최대한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수학을 50% 이상 공부하고, 영어를 일찍 끝내는 게 좋으니까 영어 단어나 어법을 20% 정도를 하면, 나머지 국어를 한 15% 정도 공부를 하고, 나머지 기타 과목을 주말에 몰아서 그러면 몇 프로가 남죠? 한 15% 남나요? 20, 35니까 15%. 이게 한 10% 되겠죠? 숙제하고 뭐하고 다른 거 하고 5% 정도 이렇게 되는데, 영어 이렇게 공부 비율을 잡아서 고등학교까지 대비를 해서 나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학생에 따라서 중3인데 특목고를 가면 내신까지 챙겨야 되겠지만, 일반고를 간다면 최대한 이렇게 수학을 많이 해 두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차이가 뭐냐? 여기서 얼마나 많은 문제풀이를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를 하는 건 같은데, 거기다가 플러스 1등급 문제집이 서너 권이 된다. 서너 권. 아주 어려운 서너 권의 문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여유까지 만들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학교로 치면 시합까지 굉장히 많이 하고 넘어가야 고등학교 공부의 한 40, 50%, 60% 선밖에 안 됩니다. 심화를 안 하면 공부량이 고등학교 공부의 40% 선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속도를 통해서 반복하면서 양을 최대한, 그러니까 지금의 10배의 양을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전산동 동아선입니다.